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5분 나오자마자 시간 가니까 부담됩니다. 우선 자리 빛내주신 여기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무게감 있는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가볍게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참 모든 걸 지각하고 있는 사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동시대에 살지만 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게 바로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스마트 기기, 스마트하게 활용하자라는 주제로 내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넘기는 거군요. 네, 스마트 기기의 활용 현주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기기, 여기 계신 분들 스마트폰 다 쓰시나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은 다 쓸 거라는 감안하에 손 한번 들게 하기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기기 뭐 할 때 활용하시나요? 전화할 때. 뭐 할 때 활용하시나요? 메일 확인할 때요. 뭘 할 때 활용하시나요? 가끔 주식이나 네네. 아니면 공중고 날씨. 많이 쓰시네요. 많이 쓰시는 거 다 이 정도 쓰시죠, 그때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어떻게 쓰시나요? 저는 자료 검색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료 검색 쪽이요. 앞에서 이야기 안 한 거 뒤쪽으로 갈수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화장실 갈 때 무엇 하시나요, 화장실에서? 보통 페이스북 그 변비의 근원입니다. 아시죠? 무엇 할 때 활용하시나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이요. 무엇 할 때 활용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 여기 계시면 거의 다 하시지 않을까요? 무엇 할 때 활용하시나요? 많이 쓰는데 이렇게 작은 그룹끼리 미팅하거나 회의할 때. 그럼 밴드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로 하시나요? 밴드도 네. 왠지 뭔가 많이 하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할 때 활용하시나요? 카톡하기 위해서 카톡. 맞습니다. 옆에 무엇 할 때 활용하시나요? 인터넷 검색. 인터넷 검색이요. 검색한 거 잘 모으시나요? 모으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하는 정도로. 무엇 할 때 활용하십니까? 네. 저는 많이. 카톡 주로 많이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뉴스, 가계부, 뱅킹, 뭐 버스 시간, 아침에 일어나고 나올 때 버스 시간도 확인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음악 감상, 게임 알림, 문서 작성, 쇼핑, 맵 같은 거 활용 많이 하십니까? 지금 여기 올 때도 거의 주소 찍어주면 어느 위치인지 알고 자기 위치 GPS를 거의 찾아서 오지 않습니까? 저도 장인어른 스마트폰 바꿔드린 이유가요. 친구분들이 카카오톡, SMS 보내니까 돈 나오게 왜 그거 보내냐고. 그래서 무시당했다고 해서 결국 카카오톡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스마트폰에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왜 그렇다면 스마트 기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데에는 이 세 가지가 주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속함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르게 활용할 수가 있고, 누군가가 이메일로다 어떤 자료 좀 보내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낼 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잡한 사회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다양한 업종에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도 영업적, 세일즈 쪽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 취합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대인관계를 익히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제가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스마트워크라는 것으로 정말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약입니다. 시간적인 절약, 그리고 금전적인 절약, 그 다음에 노력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이런 절약이라는 세 가지 정도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외적으로도 정말 다양한 게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스마트워크의 가장 근본이 아닐까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스마트워크라는 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클라우드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이민호 대표님이 좀 나와서 이야기해드리긴 하겠지만요. 바로 클라우드라는 게 스마트워크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워크라는 걸 접하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클라우드를 모르고는 무엇인가 하기엔 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이 클라우드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상당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초기 자금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냥 뭔가 자세히 지식 전달을 한다기보다는요,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대인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인관계는 연락처라는 것과 메모, 그 다음에 통화 관리 기록 정도로서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소록입니다. 연락처를 과연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거죠. 핸드폰 잊어버렸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뭐죠?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가요? 스마트폰 주소. 맞습니다. 연락처죠. 저도 전에 모시던 부지점장님이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그때 당시 한 1,5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걸 활용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서 전파를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확신을 갖고 전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그 주소록들을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지금 당장 내가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연락처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또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컴퓨터상에 지금 이건 구글 화면인데 구글에 있는 연락처 자체가 바로 핸드폰에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쓰신다고 하면 아이패드상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뭐 오티머스 G도 그렇고 뭐 뭐든지 다 내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보여드리는 느끼는 건요. 가든5 스크린 골프가 제일 위기라는 겁니다. 네. 가든5.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또 기가 막히죠. 갓김치입니다. 여수에 갔을 때 갓김치 입력시켜놨는데 갓김치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어느 곳에서는 하나만 수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정이 되고요. 어느 곳에서 하나만 삭제하게 돼도 다 같이 삭제되고 바로 이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주소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처 활용할 때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요. 정말 아주 이쁨 받을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시는 분이 이곳에 오신다고 그분의 얼굴을 잠깐 삽입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글에 있는 연락처입니다. 연락처인데 그 연락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두 가지 팁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바로 이 사진 부분입니다. 영업을 하거나 이런 바이어를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난 사람과 오늘 만났지만 2년, 3년, 4년 뒤에도 영업을 할 수가 있고 연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한 2년 정도 뒤에 만났는데 전혀 얼굴을 못 알아봤고 완전 낭패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거 꼭 해결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게 바로 이러한 사진을 넣는다는 겁니다. 사진은 제가 이 화면을 지하철인 것 같았어요. 지하철 맞나요? 지하철에서 둘이 포즈 잡아보세요. 제가 하나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찍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요즘에 거의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 있으면. 그럼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사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진을 활용해서 넣어놓으면 이분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진이 뜬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느낌? 항상 만나는 느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메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 통화했던 내용들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이 메모라는 부분에 삽입을 해놓게 되면요. 이 메모는 항상 전화가 올 때 사진과 함께 메모라는 부분이 동시에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 왔을 때 이 사람한테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삽입해 놓음으로써 그 내용을 항상 확인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딱 오면 저번에 뭐뭐 했는데 어떻게 잘 처리하셨어요? 라고 한 말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10명 정도 정말 친한 사람들과만 통화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억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틀린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화 내용의 기록이라고 했는데요. 녹색깔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겠지만 캘린더라는 거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노란색은 제 개인적인 시간 일정이고요. 녹색은 저한테 SMS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또는 제가 반대로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걸었을 때 자연스럽게 기록이 하나씩 다 붙는 겁니다.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요. 31일자입니다. 이재진님이라고 그 수강했던 학생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죠. 진짜 감사합니다. 급여는 145만 원이고요. 공무부가 직접 오면 뭐 제가 뭐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왔기 때문에 저는 또 메시지를 보냈죠. 이재진님 메일로 파일 첨부 발송드렸습니다. 확인해보세요. 하고 거기에 자세한 내용 써놨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사람과 제가 주고받은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캘린더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소대로 이용만 하면 그 내용들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면요. 우리나라 외국계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을 메일로 주고받거든요. 왜? 말바꾸기 하도 잘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고객과 내가 또는 지인과 누군가가 주고받은 내용들을 언제든지 서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핸드폰을 잊어버려도 이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아시죠? 기록이 다 남는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크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원격 제어 많이 사용하시나요? 컴퓨터 놓고 왔을 때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부팅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꺼져 있는 컴퓨터를 내가 켜고 내가 원격으로 제어해서 내 컴퓨터를 어느 곳에든지 쓸 수 있는 정말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세팅하거나 이런 거는요. 본인 과정 들어가면서 이제 3개월 동안 차근차근 진행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잘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지만 조금이나 맞췄는데 이렇게 바라면 앞으로 많은 나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